네, 증시는 지금 이제 개별 기업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뭐 아까 오전 개장 초반에는 조정폭이 있다가 지금 조정 낙폭은 줄여서 보합선이지만 기업들 보면은 좀 많이 눈에 띄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골라봐야죠. 네,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요.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풀무어 네, 주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국에서 K 냉동김밥의 열풍이 뜨겁게 불어들고 있다라고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네. 최근 이 삼양식품의 불닭을 이은 제2의 K푸드로 다시 한번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해외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선식품의 한때 명가. 근데 조금 여기도 잡음이 좀 많았던 기업인 것 같은데 냉동김밥? 네. 우리는 미국에서도 냉동김밥 잘 안 먹지 않나요? 얼마 전에 작년에 코로나 시점에도 미국에서 네. 냉동김밥이 되게 핫해서 한인마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 먹었었잖아요. 네. 이번엔 중국이 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네요. 냉동김밥 하나의 이슈만으로 하긴 그렇고 풀무원 그러면 원래 이제 이 두부나 그렇죠. 뭐 장류 쪽 뭐라 그래? 콩나물? 뭐 오랜만에 또 다시 김밥주 한번 움직일까요? 기대가 되긴 하는데. 김밥주. 뭐 김밥주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아, 과거에 네. 우양이 이제 핫도그주였다가 갑자기 김밥 수출 잘 된다면서 12,000원까지 갔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주가가 거의 3,000원대에 머물러 있죠. 저는 이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금 풀무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다른 김밥주에 비해서 강세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러면 김밥 얘기가 나오면은 보통 북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중국 얘기가 나왔느냐? 이거를 이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원래 이제 김밥 수출이 화랑이 됐다. 그래서 K푸드에 대한 수출 이력이 굉장히 탄력을 붙으면서 불닭볶음면과 함께 잘 나갔던 게 이제 농심 신라면 그리고 그 냉동김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이 냉동김밥을 해외에 성공적으로 수출을 했던 곳이 상장 기업이 아니에요. 오히려 경북 영천에 있는 올고푸드라고 해서 한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여기가 미국 향 수출을 한 500억 정도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김밥 이제 수출해도 꽤나 먹을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롯데웰푸드라든가 우양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라인을 증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롯데웰푸드는 직접적으로 김밥 만들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이 1대 수출 기업이었던 이 올고푸드에다가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북미 시장 쪽을 공격적으로 공략을 했던 것이 사조그룹하고 그다음에 우양 그리고 롯데웰푸드 이 기업들이 지금 선점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는데 풀무원이 사실 이때 미국 시장을 들어가질 못했어요. 오히려 미국 시장을 못 들어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늦게라도 어딘가 잡긴 잡아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풀무원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인기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레드오션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풀무원이 그러면 계속 중국 내에서의 이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라면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한한령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엔터라든가 게임 뭐 이쪽에 지금 많은 시장들이 조명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김밥 못 먹게 하는 건 아니죠.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중국에 가시면 제주도 호프집이 있는 거 아세요? 중국 가면은 제주도 호프집이라고 해서 간판이 있어요. 근데 중국산 김은 못 본 것 같긴 해. 중국도 김을 생산하나요? 생산하죠. 전 세계에서 김 생산하는 곳이 중국, 한국, 일본밖에 없는데요. 근데 중국 김이 뭐 잘 못 본 것 같긴 맛이 한데. 다르죠. 사실 맛 자체로 보면은 한국 김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들도 굳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김을 한 스푼씩 다 이제 양수에 가득 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중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지금 어떤 식량 공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수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만큼 이제 사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장으로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김밥이 잘 팔립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물가가 비쌉니다라는 얘기가 그때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냉동 김밥이라는 것이 정말 가격이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서 팔리는 건지 아니면
한류 식품에 대해서 지금 정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김밥을 먹는 건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도 많이 비쌌었고 또 더군다나 뭐 오징어 게임 때 비슷해서 이제 한국 문화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저희 김밥이라는 거 되게 맛있대, 되게 네. 영양소적으로 충분히 좋대라는 얘기가 건강식품. 그렇죠. 입소문이 나면서 또 비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식품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 이슈로든 외교적 이슈로든 문화적 이슈로든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컸던 게 이제 북미 시장이라면은 사실 중국 시장을 선택했던 풀무원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여기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들였던 곳이 다행히 수출이 잘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풀무원이 이제 오늘 한 12% 정도 상승을 했고 우양도 한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는 사실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일단 유독 풀무원이 올라갔다. 당연히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또 반등세가 빠른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이 우양이나 롯데웰푸드에 비해서 이 풀무원이 갖고 있는 강점 중 하나는 지금 우리 민생 쿠폰 지금 다 받았잖아요. 네. 먹거리부터 다 쓰지 않을까요? 물론 뭐 꼭 15만 원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 밥값으로 나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풀무원 같은 기업들이 올라간다, 샘표 같은 기업이 올라간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반도체로 치면은 소재 쪽이죠. 소재 부품이죠. 요리를 하는데 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외식에 있는 뭐 많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사 좀 해야 되니까 뭐 재료도 다시 사야 될 것이고 참치캔도 큰 드럼 하나 사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완제품 중심의 판매를 했던 뭐 오리온이든 롯데웰푸드든 우양 이런 기업은 사실 주가가 좀 덜 움직였던 거고 샘표나 아니면 뭐 풀몬 이런 기업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면은 아마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물렸던 분들이 물량 조절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이제 좋은 호재가 나온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는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가격 부담 자체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민생지원금 기대감으로 좀 상승했던 탄력에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지금 이전에 몰려 있다. 그래서 물량 소화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무원의 기업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소비 식품 뭐 폭넓게는 내수까지 영향을 줄 거냐, 내수주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내수주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다. 네, 풀무원을 좀 가치를 다르게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냉동김밥이 잘 팔렸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단순 뭐야. 재료가 아니라? 네,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계속 한 몇 달 전부터 풀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안 갖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최근에 냉동김밥이 대박 열풍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또 다른 상품이 굉장히 핫해요. 네. 이게 두부바라는 제품인데 혹시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두부바? 저희 회사 아래 편의점에도 팔고 있는데 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했다가 조금은 망해서 이제 파는 곳이 몇 군데 없긴 하고요. 네. 이게 일본에서 일본 풀무원 자회사에서 여자 본부장이 마케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보다 원조로 삼각김밥을 팔았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직장인들이 한국에처럼 아침밥을 열심히 만들어서 먹는 문화가 아니라 출근하면서 간단하게 뭘 베어 물고 가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삼각김밥보다 이제 웰빙 시대에 다이어트도 하고 싶은데 두부밥 되게 괜찮네라고 하면서 네. 이게 한 제품이 열풍을 불 때 다른 현지 기업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히트를 한 거거든요. 소비 트렌드. 불닭볶음. 네, 불닭볶음면 역시 이 짝퉁 버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네. 일본에서 이 주요 3대 편의점들이 풀무원과 독점 계약을 하면서 자체 PB 상품을 내기도 했었고 그 외에 다른 기업도 따라서 비슷한 짝퉁 두부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까지 갈지는 지금 아직 확신할 수는 그 없지만 수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게 할랄 푸드 인증까지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할랄 더 인증. 폭넓게 그 외 국가에 한국의 좀 K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소비 트렌드 얘기하면 뭐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가 터지죠. 전문가니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요. 저도 좋아요. 자, 그러면 더 얘기하기 좋고, 풀무원에 대한 일단 풀무원 기타 등등? 아니면 뭐 다른 샘표, 간장이나 아니면 신성 홀딩스, 이런 쪽으로도 영역, CJ 비비고랜다. CJ 푸드 요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콜라에다가 설탕 넣으라고. 네. 이런 제당 업체까지 갈까요? 일단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확대?
확대가 되기 네. 위해서는 일단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관세. 지금 사실 일본과도 지금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할 때 가장 크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 농식품. 농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왜 농식품에 대해서 관세 개방을 자유롭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관세 적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압박감을 줬던 건데 우리나라 지금 아직 협상 끝나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눌림목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풀무원이 그러면 사실 주가가 뭐 2월 달까지만 해도 잘 가더니 계속 지지부진하게 빠졌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이제 김진영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수제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빨리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 김치 수출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에 김치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중에 절반 이상이 대상의 종갓집 김치예요. 그러니까 56% 이상을 항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김치 잘 팔린다, 미국에 수출 많이 했습니다면은 무조건 대상이 잘 가야 됩니다. 근데 대상 지금 주가가 거의 뭐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그만큼 시장이 모든 걸 다 주목하고 기대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실적이 또 강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안 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짝 호재에 지금 급급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순환매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지 오히려 장기 모멘텀을 지금 보겠다라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최근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다시 코스피로 이제 서서히 포트폴리오를 좀 옮겨가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제 둘 중 하나겠죠. 나는 아예 난 단기적인 매매를 좀 자신이 있는 분이다. 나는 강하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뭐 지금도 풀모원 같은 경우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추가 상승을 노려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포지션에서 봤을 때는 일단 과거에 갖고 있던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쏟아지는 물량을 쉽게 되찾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날카로운 손절가를 잡지 않는 이상은 뭐 좀 어렵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오늘은 좀 매도를 하시자, 차익 실현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김밥으로는 끌고 가기가 좀 어렵다. 김밥은 좋지만. 네. 하여튼 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갈까요? 네, 두 번째 기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북 관련 섹터 함께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현대 엘리베이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또 김여정 같은 경우는 네네네. 직접적으로 이 미국과 북한 서로 상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북 관련된 이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굵직하게 좀 다가오겠죠. 근데 이제 어제도 북한식 화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반대라고 하셨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뜻을 잘 곱씹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북한 얘기는 뭐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컨트리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사실 지금 북한이 계속 이제 발언 수위를 좀 다시 조절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일단 지난 5월 달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남조선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괴뢰 정부라는 말을 쓰지 말고 대한민국이라고 명칭을 바꿔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한을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남조선이다 이렇게 표명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통일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통일의 방식을 적화 통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걸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뭐 대한민국으로 바꾸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일단 우리는 별개 나라로 이제 보자. 더 이상 이거는 그냥 합리적으로 보자라고 일단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도 사실 한반도에서 침략을 하려고 하니 이제 슬슬 자기도 버겁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기반이 굉장히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신경 쓰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북한에게 더 호재지 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호재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이렇게 잘 가는 원인도 이제 현대 아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과거 이제 정재호 회장께서 이제 또 남북 간의 교류를 또 계속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민족이 또 어려운 때는 또 서로 이제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양보하고 하여하고 또 타협하는 그리고 이런 어떤 평화적인 프로세스를 계속 만들어 나가자라고 했던 그 취지가 있다 보니까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까지도 잘 갔던 거지만은 사실 현대 엘리베이터 밑에 있는 그 현대 아산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주가가 갈 수가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유상증자 한다고 뭐 이렇게 뭐 주주 배정으로 이제 뭐 한 240만 주 뭐 새로 또 이제 신주를 찍는다고 하는데 요 가치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회사 가치가 한 700억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현대아산이. 현대아산이 한 700억 정도인데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3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3조가 되는 기업이
700억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거의 이제 한 2배가 뭐 한 30% 20%씩 올라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뭐 한 번 정도는 낯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가 지금 뭐 개성공단 다시 활성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개성공단에 있던 이제 차량들이나 자재들 이거 지금 북한 측에서 지금 마음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다시 재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마진율이 높을까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당장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지금 미국 내 제조업을 들이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하고 다시 개성공단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거 관세 카드 또 만들지 갈 걸지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번 11월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또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하고 있는 회담에서도 관세 좀 이따 얘기합시다라는 식으로 또 지연전을 하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대북 쪽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관세 폭탄 또 맞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조정시 나오면은 뭐 한 번 정도 언젠가는 한 번 튑니다라는 의미에서 뭐 대북주 삽시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항상 뭐 시장에서 늘 나온 얘기였지만은 저는 굳이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온 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고 봐요. 뭐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간에서 무리하게 잡다가는 오히려 지금 관세 영향이 더 타격이 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장에서는 조금 매도 혹은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걸 권고를 네.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북한 쪽 반응이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조금 저기 한 거고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내놨지만 해석도 지금 좀 저기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이슈가 되긴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죠? 이거 대북 관련. 저는 이 기사들을 읽어보면 네. 그 말뜻을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다 몰라요. 어차피. 이걸 이 안에서 어떤 긍정적인 논조를 찾아내야 되든지 아직까지 헷갈리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북 사투리가 좀 어려워서. 네. 하여튼 대북 관련된 이슈는 아침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조금 반짝 움직이려고 하다가 다시 지금 또 뭐 밀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순으로 나중에 또 이슈가 등장하면 그때 보도록 하고 히든킥이 있나요? 뭐 아마 지금 시장이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고민을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뭘 사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좀 애매하고 네. 하다 보니까 꼭 뭘 사야 되는 감각관념을 항상 갖고 있나요?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항상 보면은 다 좋은 주식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아는데 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지 3층까지 있을지가 항상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소재들은 이미 발표가 됐고 뭐 악재든 호재든 반영이 됐던 종목 중에서 좀 변동이 적었던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 기업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사실 LG이노텍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해서 뭐 95%가 넘게 뭐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1분기에 이제 2분기 물량을 좀 땡겨서 주문을 한 영향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관세 영향이 좀 우려가 크다 보니까 지금 주문량 자체를 많이 줄여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KH 바텍도 그렇고 뭐 힌지주들이 좀 잘 갔던 것이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 폰을 굉장히 잘 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짝 상승을 했었죠. 오히려 실적 개선세가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 고객사들이 주문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지금 남고 있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아이폰도 다시 한번 폴더블 만지작거리겠습니다라면서 지금 벌써 추사표를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 발표 후에도 주가 변동이 거의 없고 또 외국인들이 여전히 지금 순매수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뭔가 좀 생각이 좀 꿍꿍이가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기판주기 때문에 사실 IT 수요가 사실 상반기 때 좀 부진했던 것이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계절적 수요를 좀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뭐 목표가를 잡아서 뭐 이게 뭐 한 2배, 3배 갑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아직 관세 리스크도 남아있기 때문에 상단 하단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연중은 기준으로 17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4천 원 제시를 드릴 텐데 만약에 이제 관세 협상 결과가 나오고 뭐 관세가 좀 불리하게 나왔다 그래서 수출이 어렵다 뭐 주가가 실제로 제가 좀 제시해드렸더니 손절가까지 왔다 그때는 과감하게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아놓은 판을 걷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제 실적 개선세가 또 나오고 수출 기대감이 나왔을 때는 이 LG노텍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에서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그 타이밍이라 그러잖아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LG이노텍이 1년 동안 주가가 여기예요. 지금 자리잖아요. 1년 전에 주가도 여기고. 지금 이제 뭐 얘기하는 왜 그럴까? 뭔가 혹하는 걸 캐치돼요? 일단
지금 좀 다시 한번 봐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부터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보통 트레이더들은 이럴 때 이제 신호를 포착하는데 네.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뭐 속된 말로 장대 양봉, 이게 뭔가 탁 솟을 때 시작인가 이렇게 보거든요. 아직 뭐 7월달에 한번 뭐 이슈가 있다가 한번 빵 네. 했다가 다시 또 원위치. 이러면 지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왜 지금 시점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사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지금 가만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이제 다들 이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선뜻 이제 호재에 반응했을 때 많이 나오진 않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이 LG노텍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많은 기판주들,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관세 협상 대비했을 때 지금 큰 부담 없이 지금 주가가 견고하다라는 거는 수출 이슈만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빠른 순환매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시를 드린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비중은 뭐 저는 일단 5% 미만으로 그리고 이후에 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는 뭐 유연한 전략을 좀 취하시는 종목에서 LG노텍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덕호의 시장 히든킥 LG이노텍 이렇게 정해주셨네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